333번. 자, 봅시다.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 자, 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뭐예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34는 2번. 그 다음에 335는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 은, 구리는 도체죠. 금속이니까. 그 다음에 규소나 저마늄은 부도체가 아니라 반도체에 해당이 되죠. 준금속이라고 해요. 준금속 얘네들은. 그 다음에 부도체는 도체보다 전기 저항이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고무, 유리, 플라스틱은 부도체다. 이거는 맞죠.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다. 맞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서 도체보다 전기 저항이 더 작아지진 않아요. 도체보다 전기 저항이 더 작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류가 흘러봤자 도체보다는 저항이 더 커요.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을 가해도 전기 전도성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을 바꿔서 결국에는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반도체의 핵심이에요. 핵심. 결국에는 3번, 5번이고, 그 다음에 336번. 그림은 물질 A, 규소, 물질 B의 전기 저항을 상대적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규소보다 전기 저항이 작은 거는 얘는 도체, 그 다음에 큰 거는 부도체,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자, A는 부도체다. 맞고, B는 플라스틱은 도체가 안 되죠.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작죠. 저항이 큰 거지. 그 다음에 337번. 그림과 같이, 자, 도체 또는 부도체인 막대 A하고 B로 회로를 구성을 했대요. 스위치를 닫았더니 B를 연결했을 때만 검증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럼 B는 뭐에 해당이 돼요? 도체. A는 부도체. 저항이죠. 결국에. 따라서 A는 부도체다. 맞고, 알루미늄 막대는 금속이니까 되고요. 자,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많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체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도체가 더 많아야 되니까 A가 B보다 많다는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을 거고. 자, 그 다음에 338번. 그림은 전구에 불이 켜지는 회로에 연결될 물질 X의 내부를 나타냈대요. 지금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 기역 방향으로 가는 건 결국에 누구의 이동이에요? 전자의 이동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불이 켜졌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X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체죠. 전류가 흘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A는 자유전자다. 맞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 기역이죠.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여기서 P에서 반대편으로 가야 전류에 해당이 될 테니까 니은만 맞네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339번은 2번. 그 다음에 340번은 자, 불순물 반도체 두 종류 있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 이루어진 규소나 저마늄으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좀 더 커요.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전도성을 높인 건데, 그래서 원자과 전자 5개의 원소를 첨가한 것을 N형 반도체. 왜 그러냐면은 5개니까 전자가 하나가 남아요. 전자가 하나가 남아서 이 잉여 전자 때문에 이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로 인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네거티브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고, 원자과 전자가 3개의 원소가 첨가하면 전자가 하나가 어떻게 돼요? 모자라요. 그 모자란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양공이 되고, 양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포지티브 반도체라고 해서 P형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1번은 2번. 그 다음에
342번은 4번 하고 1번이죠. 그죠? 이거 반도체를 이용을 한 건 트랜지스터나 집적 회로 IC, 다이오드 이런 거지. 자석하고 저항은 반도체를 이용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43번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뭐를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OLED죠. 자, 그 다음에 344. 그림은 저마늄의 15족 원소인 인을 첨가해서 여기서 전자가 하나씩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뭐예요? 전자가 남았으니까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될 거고, E는 몇 족 원소예요? 15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 몇 개? 5개. A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까닭은 결국에는 뭐에 의해서? 이 남는, 그쵸? 자유 전자의 이동에 의해 바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 자유전자는 결국엔 잉여전자,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45번은 그린 가나 다는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반도체 소자예요.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집적 회로. 가는 전류의 세기를 증폭시킬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의 대표 작용이 무슨 작용이냐면 증폭 작용이랑 스위치 작용을 해줄 수 있어요. 전류의 흐름을 제어를 하든지 전류를 증폭시켜 주든지. 그 다음에 LED는 빛을 방출해 주는 거 맞고요. 집적 회로는 순수 반도체로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집적 회로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많이 모여 있는 거냐면 다이오드가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결국엔 뭐야?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346번. 그린 가는 반도체 소자 A를 이용을 해서 구성한 회로를 나는 교류 전원에 입력되는 전류를 다는 디지털 전류계에서 한 방향으로만 출력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정류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류라고 하는 거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을 해주게 되고요. 이런 작용을 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이오드가 바로 정류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 회로에서 A는 어떤 작용을 했느냐? 바로 이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무슨 작용을 해줬다? 정류 작용을 해줬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7. 그림은 교류 신호가 반도체 소자 A를 지나 세기가 증폭이 됐어요. 그러면 증폭 작용을 해주는 거 대표적으로 누가 해준다? 트랜지스터가 해주는 작용이 증폭 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맞고요. 순수 반도체 아니에요. 트랜지스터는 PNP형이 있고 NPN형이 있고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P 두 개 N 하나로 되어 있던가 N 두 개 P 하나로 되어 있던가.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방출되는 거는 LED고요. 스피커 소리를 증폭시킬 수가 있고요. 이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48. 순수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높은 반도체는 이 중에서는 N형 반도체가 더 높아요. 그 까닭은 결국에는 뭡니까? 첨가한 불순 물인 15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가? 한 개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뭐가 되기 때문에 자유 전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자유 전자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게 바로 불순물 반도체, 그 중에서도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9. 그린 가는 원자 A, B, 규소의 원자과 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A는 몇 개예요? 5개. B는 3개. 규소는 4개.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는 나는 A와 규소로 이루어진 불순물 반도체 X. 그럼 15족 원소가 들어갔으니까 N형이죠. 그죠? 다음에는 13족 원소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P형에 해당이 되겠죠. 양공이 있으니까. 따라서 Y는 N형이 아니라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요. 예,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정류작용을 해주게 되고요. 교류 전원에 연결하면은 플러스 방향일 때는 흐르고 마이너스 방향일 때는 안 흐르고, 예, 플러스 방향일 때는 흐르고 마이너스 방향일 때는 안 흐르고 하면서 정류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다음에 350번 그림은 다이오드의 전구를 연결해서 구성한 회로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경우에만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P하고 N이 있으면 이 P가 누구랑 연결돼야 돼요? 전지의 플러스하고, N은 마이너스하고만 연결돼야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그럼 이 긴 쪽이 플러스니까 결국엔 여기가 뭐다? P형, N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B에 연결하면 반대 방향이니까 안 켜질 거예요. 따라서 불이 켜진다는 틀렸고, 다이오드는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고, 예, 정류작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351은 3번. 네, 이거. 그 다음에 352. 발광 다이오드 LED 전구에 대한 설명이래요. LED 전구는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전원 연결부는 당연히 뭐였어요? 전류가 잘 들어와야 되니까 도체. 전류가 공급되면 덮개는 부도체여야 되고요. 빛이 방출되는 이 부분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LED니까 이 부분이 반도체.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3번. 가부터 반은 각각 도체, 부도체, 반도체 제품이래요. 자, 절연장갑은 전류가 안 흘러야 되니까 부도체. 피레침은 벼락에 치는 거를 안으로 땅속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전류가 잘 흘려야 되겠죠. 도체. 센서는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장갑의 전도성 실은 이거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도체. 반도체 기판에 코팅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뭘로 써야 되겠어요? 전류가 안 흘러야 돼요. 코팅이 돼서 반도체에서만 흐르게 되니까 얘는 부도체. 레이저 포인트의 발광 다이오드 LED는 반도체.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54번.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LED 신호등으로 A는 빨간색 빛을 내는 LED, B는 초록색 빛을 내는 LED고, C는 신호등의 외부래요.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고, A와 B에 걸어준 전압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압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다른 거는, 이거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밝기가 달라지는 거고, 색깔이 달라지는 거는 첨가한 불순물의 종류예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게 되고요. C의 전기적 성질은, 덮개는 당연히 부도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55. 그림은 스마트 기기의 터치 스크린이래요. 이 터치 스크린에서 부도체와 반도체 역할. 일단은 부도체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터치 스크린은 뭐가 있어요? 강화? 유리가 붙어 있다란 말이에요. 이제 강화 유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기 보호의 역할을 하지만, 반도체에는 무슨 역할을 해요? 반도체는 터치 센서죠. 터치 센서. 터치를 해서 어떻게 돼요? 전류를 감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너무 안 나거나 하면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필 같은 거 되면 아마 안 찍힐 거예요. 부도체 되면은. 그림 가나 단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예이다. 어댑터, 태양전지, 정전기 방지 패드. 자, 가에는 정류작용을 하는 어댑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를 뭐로 바꿔주는 거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에 해당이 돼서 정류작용을 하는 반도체 소자 들어있고요. 나는 태양전지는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참고로 태양전지도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섞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나는 그쵸, 정전기 방지 패드는 손을 대서 정전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도체를 사용을 해준 거예요. 자, 이제 최고 수준 도전 기출, 최고 수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만, 자 357. 그린 가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그럼 제일 많은 거, 지각 구성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산소, 그 다음 누구예요? 규소죠. OC, 그 다음에 C는 누구예요? 알루미늄.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A부터 C 중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것은 이 중에서 누구예요? 산소가 제일 작죠. 그렇죠? 8번이니까. 나는 다의 A하고 B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맞죠? 규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B, C 모두, 규소는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는 아닙니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358. 표는 규산염 광물 가부터 다의 결합 구조와 주요 원소를 나타냈어요. 망상 구조는 다 산소하고 규소로만 돼 있어요. 다른 거하고 결합을 안 해요. 금속 원소가 없고. 독립형, 그죠? 감람석이죠. 감람석. 그 다음에는 얘는 보면은 독립형은 아니니까 단사슬, 복사슬 아니면은 뭐예요? 근데 여기서 감람석, 휘석, 석영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가가 누구예요? 석영. 그 다음에 얘가 감람석이죠. 그 다음에는 얘는 휘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결국에는. 자, 그러면 휘석이면은 뭐가 돼요? 감람석, 그 다음 뭐예요? 휘석, 각섬석 순이죠. 독립상, 단사슬, 복사슬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단사슬 구조예요. 네. 자, 기억에는 철과 마그네슘 등의 원소가 포함이 전혀 안 돼요. 규소하고 산소만 들어있어요. 자, 산소 개수가, 그러니까 규소 하나당 공유한 산소 원자 개수가 제일 많은 순서가 누구냐면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예요. 독립상이. 그러니까 산소가 가장 규소 대비 적은 거는 누구? 3번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거는 산소 대비 규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적은 건 누구? 얘죠. 얘. 그러니까 얘가 맞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다는 깨짐이 나타난다. 이건 쪼개짐이죠. 반사슬 구조는. 네. 그 다음에 359. 그림은 규산용 광물의 결합 구조를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큰 스타이로폼 공 4개와 작은 스타이로폼 공 1개를 이쑤시개로 연결해서 이렇게 구조로 만들었는데, 여기 기억이 뭐에 해당이 됩니까? 산소죠. 기억이.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니은은 규소. 이렇게 되고, 규산염 삼면체 모형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얘는 단사슬 구조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구조예요? 판상 구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단사슬이면 대표적으로 누구냐? 휘석. 네. 자. 복사슬은 각섬석. 독립상은 감람석. 네. 석영은 알아요. 석영이 마지막. 그건 다 알아요. 진짜. 판상은 흑운모. 감람석, 휘석, 각섬석. 외워. 자. 기억에 해당하는 원소는 규산염 광물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를 한다. 기억 산소가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는 거 맞죠? 그죠? 디귿은 규산염 삼면체에서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산소를 공유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서 누구 대비? 지금 규소 대비 산소의 수죠. 규소 대비 산소의 수는 결합구조 2가 1보다 더 작죠. 공유결합한 산소 개수가 많아지니까 실제로 규소 하나당 산소 개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소 대비 산소냐, 산소 대비 규소냐가 달라요. 알겠어? 예를 들어서 규소 대비 산소면 어디로? 독립상이 가장 커요.
산소가 제일 많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근데 산소 대비 규소면은 누가 제일 커요? 망상 구조가 제일 큰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네.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분모, 분자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0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P의 일부를 공과 연결된 막대로 표현을 한 모형이고요. P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중에 하나래요. XYZ는 탄소, 산소, 질소, 원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서로 다른 4개의 공은 X와 Z와 수소이고 연결 막대 1개는 공유 전자쌍 하나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질소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해당사항 절대 없는 건 누구는 안 돼요? 바로 탄수화물은 안 돼요. 그럼 단백질 아니면은 뭐여야 됩니까? 핵산, 이 둘 중에 하나여야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X, Y, Z 그러면 얘가 보자. 얘는 지금 산소 몇 개 붙었어? 얘가 몇 개 붙었어요? 공이. 여기 조그만 게 수소죠. 얘는 몇 개 붙었어요, 지금? 수소가. 2개. 근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버렸죠. 그죠? 4개를 붙었고, 그 다음에, 산소, 질소, 탄소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몇 개 붙었음? 하나, 둘, 3개 공유결합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공유결합을 했어요? 하나, 2개 공유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결합 개수를 보면 X는 몇 개 했어? 3개. 그 다음에 Y는 몇 개 했어요? 2개. Z는 몇 개 했어요? 여기서? 2개가 붙었는데 무슨 결합으로 붙었어요? 이중결합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Z도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는데 이중결합으로 붙어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Y는 2개가 아니다. 왜냐면은 하나, 둘, 여기까지 있네. 이렇게. 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면은 4개가 결합할 수 있는 건 요 중에서 누구밖에 안 돼요? 탄소, 산소, 질소 중에 탄소. 3개 결합한 건 누구겠어요? 질소. 왜냐하면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 돼서 실제로 결합에 관여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니까? 3개니까. 그 다음에 Z 2개는 누구예요? 이중결합 가능한 거는 산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조를 보면은 얘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자. 탄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누구야? 질소에 수소 붙고, 탄소에 여기 뭐 붙었어요? 수소가 2개 붙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탄소 붙고, 산소 붙고, 탄소 붙고, 다시 누구 붙었어요? 수소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탄소 붙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붙었어요? 수소 붙고, 탄소 붙고, 그 다음에 산소 붙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중간에 뭐가 붙었어요? NH, 그 다음에는 여기에 탄소가 붙고, 여기 누가 붙었어요? 산소 붙었죠? 그러면 요거만 보면 누구예요? NHCO. 뭡니까? 펩타이드 결합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NHCO. 요게 펩타이드 결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단백질이라고 보는 게 맞아서 D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X다 맞고, P는 탄수화물 아니고 단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1. 그린 간은 생명체 구성 물질 1, 2, 3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자, 1, 2, 3은 각각 DNA, 녹말, 인슐린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슐린은 대표적으로 뭘로 되어 있는 호르몬이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에 해당이 되고, 녹말은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단위체의 결합으로 형성이 된다는 셋 다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얘가 뭐예요? 니은이겠죠, 결국에. 왜냐면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 포도당, 아미노산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셋 다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죠. X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 그 다음에 구성 물질에 단당류가 있는 거는 DNA에 디옥시리보스, 녹말에 포도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2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개가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럼 얘가 디귿. 그럼 구성원소에 2인이 있다는 얘가 기억에 해당이 되니까 얘만 5죠. 그럼 얘가 누구예요? DN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니은만 동그라미니까 기본 단위, 뭐야. 3번은, 3번은 세 개가 다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세 개 다 동그라미, 그럼 얘가 DNA가 맞고. 그 다음에 1번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1번은 니은 디귿이 있으니까 단당류가 들어있다. 그럼 얘는 녹말. 그럼 얘가 누가 돼요? 인슐린. 이렇게 돼요. 인슐린 자체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단백질에 해당이 되니까. 인슐린은 2번 맞고요. A부터 C는 다 동그라미가 되는 거 맞고요. 구성물질에 단당류가 있다는 기억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자, 362번 보자. 이거 이제 염기 비율로 상보적 결합이다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풀어주는 건데, 핵산 1과 2에 존재하는 염기의 조성 비율을 나타냈대요. 1과 2는 각각 DNA하고 RNA 중 하나고, 기억부터 디귿은 염기, 사이토신, 유라실, 타이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30%가 있어요. A가 30%가 있으면 누가 똑같이 30%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타이민이 30%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얘는 지금 얘가 빵이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사이토신, 유라실, 타이민이면은 얘는 둘 중에 하나지. 일단은 둘 다 뭐는 가져? 아데닌은 가져요. 그럼 구아닌도 가져요. 그럼 봐봐. 구아닌이 20이면 얘가 사이토신이 되는 게 맞죠? 20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30이니까 얘도 30 들어가는 거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그럼 뭐는 아니에요? 타이민은 아닌 거죠, 결국에.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돼요? 유라실이 되고 얘가 타이민이 돼야 되니까 얘는 여기가 몇 퍼센트 나와야 돼요? 30%가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따라서 DNA는 누가 되는 겁니까? 1번이 되겠죠. 타이민은 기억이다. 맞고요. 자, A 더하기 G의 비율. 자, 이거 보자. 1하고 2에서 A, T, G, C, U 한번 보자. 자, 1번 DNA에서 A의 비율 얼마예요? 30. 그럼 T의 비율 얼마예요? 30. 구아닌 비율 얼마예요? 20. 사이토신 비율 얼마예요? 20. 그 다음 2번에서는 얘가 얼마예요? 15. 타이민이 얼마입니까? 없죠. 그 다음에 구아닌 비율이 얼마예요? 30. 그럼 사이토신 비율도 얼마? 30.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라실 비율은 여기서 얼마? 25. 자, A 더하기 G, A 더하기 G 50분의 C 더하기 T, C 더하기 T 50. 이게 누구예요? 1. 그 다음에 2번은 A 더하기 G, A 더하기 G 45분의 그 다음에 C 더하기 T 없죠. 누가 커? 1이 크죠. 그렇죠?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니은만 맞아요. 그 다음에 363 표는 동일한 모양의 막대 PQ의 전기 저항과 물질 XY의 전기 전도도를 비교를 했대요. P와 Q는 각각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 전도도가 X가 Y보다 크대. 그럼 결국 X가 뭐예요? 도체. 상대적으로 Y가 부도체.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크면은 저항은 어떻게 돼요? 작죠. 그러니까 얘가 X, 얘가 Y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따라서 P는 Y로 되어 있고 자유전자수는 당연히 누가 많습니까? X인 누가 많아야 돼요? Q가 많고 P가 적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는 X가 적합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64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 LED를 이용을 해서 회로를 구성을 했는데 X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저만음의 원자과 전자가 각각
X개하고 Y개인데 X하고 Y는 3개 아니면 5개 둘 중에 하나겠죠. 자, Y는 전자의 빈자리가 존재를 하는 걸로 봐서 Y가 무슨 반도체예요? P형 반도체. 그 다음에는 X가 N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P에는 몇 개 들어간 겁니까? 3개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Y에는. 그죠? 3개 들어가고 X에는 5개가 들어가야지. 따라서 얘가 무슨 반도체? 전자 남는 N형, Y가 P형.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A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플러스면은 P형은 플러스하고 연결돼 있어야지 맞으니까 X는 N형. X가 Y보다 크다. 맞고요. B에 연결하면은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65. 자, 그림과 같이 태양전지 동일한 다이오드 A하고 B, 그 다음에 동일한 전구 P와 Q로 구성된 회로에 태양전지에 빛을 비췄더니만 P가 켜졌대요. 얘는 켜졌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태양전지에서 빵 하고 전류가 나왔을 때 얘가 켜졌다는 소리는 전류가 이렇게 갔다는 소리가, 태양전지 이쪽이 무슨 극?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태양전지는 빛을 받으면은 전압을 발생을 하는 거 맞아요. 직류 전압을 발생을 합니다. 다이오드는 증폭 작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무슨 작용? 정류 작용을 하죠.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Q는, 이거는 다이오드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켜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다이오드는 무조건 뭐다? 극이 바뀌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정류 작용을 해야 되니까.